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교재는요, 2015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의고사 교재 10쪽을 보시고요. 31번부터 33번 문제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 문제부터 문제를 좀 살펴보시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공통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시의 공통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답법, 2번 단정적 어조, 3번 시대적 배경, 4번 대상에 대한 인식, 5번 특정한 대상, 인간적 속성을 지닌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 방법 및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가와 나 시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으니까요. 시를 분석하면서 두 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32번 문제 보시죠. 32번 문제가요, 힌트를 주는 문제다. 시를 분석하는 데서 힌트를 주는 문제다. 이 보기는 꼭 읽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의 화자는 가에 대한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 힌트를 주는 문제. 3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의 화자는 특정한 공간에서 영원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한다. 특정한 공간이 어디냐를 생각해야 되고요. 영원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원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포착하는가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죠. 여기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영원에 가까운 그 기나긴 시간을 견뎌내는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될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무슨 존재? 여린 존재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여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자는 이러한 존재와 교감을 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이게 뭐가 된다? 이 시의 주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 보기는요, 가의 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보기를 읽고 시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답지는 이따 분석하도록 하고요. 33번 나를 A에서 D로 나누어 이해할 때 각 부분마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A, B, C, D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조준의 플립 단장. 이 단장이다라는 게 뭐냐면 토막글, 즉 짧은 글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플립 단장. 플립에 대한 짧은 생각을 글로 담아낸 겁니다. 무너진 성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 풍설에 깎여온 바위, 이 풍설, 바람과 눈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희로애락을 겪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뭘 상징하냐? 인생의 고달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있다라 그랬어요. 무너진 성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지금 화자는 어디에 올라 있는 거죠? 언덕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화자의 위치가 되겠죠. 화자의 위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구름이 나오죠? 이 구름은요, 뜬구름 잡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허무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조차리,
맑고 깨끗하게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이 풀잎이라는 대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32번 보기에서 여린 존재 쉽게 찾을 수 있죠. 대상이 뭐예요? 그럼 풀잎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풀잎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간 소멸될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린 존재다.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존재예요. 여린 존재. 자, 이 풀잎을 바라보며 나의 몸가짐 또한 희로라기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지금 바람에 깨끗이 씻긴다 그랬죠? 그럼 나의 몸가짐 역시도 바람결에 흔들린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나도 풀잎과 함께 뭐한다? 깨끗이 씻기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풀잎과 함께 화자도 바람에 흔들리며 씻기는 느낌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대상, 풀잎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풀잎처럼 바람에 깨끗이 씻기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 우리들 태초의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여기 태어나. 자,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화자 그리고 풀잎을 말하는 거예요. 화자가 풀잎을 동일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달픈 얼굴을 마주대고 나직히 웃으며 이야기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고달픈 얼굴을 마주대고 나직히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지금 풀잎과 인간의 뭐를? 교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풀잎의 교감. 인간과 풀잎이 뭐하고 있다?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 깊이 오르는 한떨기 영혼이요. 이 부분이 이제 뭡니까? 시상이 집약된 부분이죠. 자, 한떨기 영혼이라 그랬어요. 이 한떨기 영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풀잎을 말하는 거죠. 의미법이지요.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 깊이 오른 한떨기 영혼이다. 이것은 결국 풀잎에 대해서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세상살이와 무관하게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풀잎에 대한 외경심.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풀잎에 대한 외경심.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만큼 대단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풀잎단장의 주제는요.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한 외경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가보죠. 신경님의 나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적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를 묶어내면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 라는 걸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A부터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있는 앙상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늘을 향한 앙상한 가지. 자, 우인법이죠.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밤이면 손끝 어디겠어요? 가지가 되겠죠. 가지. 아름다운 별빛을 받는다. 아름다운 별빛. 별빛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름답고 순수한 것.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순수한 것. 이 아름답고 순수한 것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별빛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름답고 순수한 것으로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터진 살갗.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고달픈 삶, 마이너스. 뒤틀린 허리, 다 마이너스. 구질구질한 나날,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의 상처와 시련과 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서 말끔히 씻어낸다고 그랬죠. 말끔히 씻어낸다라는 건 뭡니까? 정화한다는 거. 자기 자신의 어떤 더러운 것들,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뭐한다? 정화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다. 어떤 태도 드러납니까? 담담함.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땀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여기서 눈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왜? 뒤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눈따위를 흔들어 시원스레 턴다라고 했어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시련과 고난이에요.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흔들어서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된다. 이것은 뭡니까? 고난과 시련. 어떤 태도? 달관한 태도. 시련과 고난에 달관한 태도.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깊은 울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마음속 깊이 있는 슬픔, 그 존재론적 슬픔, 근원적 슬픔, 이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나무가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시적 화자. 즉 존재론적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공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이 신경님의 남옥에서의 주제는 뭐냐? 존재에 대한 근원적 슬픔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문답법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 1번에서 문답법을 사용했다. 문답법은요, 가, 나 둘 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답법이라는 것 자체는 묻고 답하는 거죠. 잘 알고 있죠. 자,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정적 어조 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대적 배경 이것 시대적 배경 없지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 뭐 이런 것들은 일제 강점기 나타난 시, 혹은 뭐 독재 정치 항거하는 시, 뭐 이런 것들이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겠죠.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 이동. 이게 있냐? 가는 있어요. 가는 있어요. 뭐에서? 무너진 성토에서. 어디로? 바위로. 바위에서 또 어디로? 구름으로. 구름에서 풀로. 풀에서 나로. 나에서 다시 풀립으로. 하지만 가에만 화자의 시선 이동이 있고요. 대상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인식이 바뀌어서 시선 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시선 이동만 일어난 겁니다. 자, 5번 보시죠. 특정한 대상을 인간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의인법이 있냐? 있죠. 풀잎도 그리고 나무도. 가에서는 풀잎, 바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뭡니까? 나에서는 나무 이런 것들을 인간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뭐하고 있다? 형상하고 있다.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존재로 표현해내고 있는 그 가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5번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2번 가보도록 하죠. 자,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답지 1번으로 갑니다. 바위는 영원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풍설을 견뎌온 존재이다. 오랜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죠? 2번 구름이 떠가는 언덕은 화자가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공간. 왜? 시적 화자가 위치하는 공간이다라고 했죠? 화자의 위치니까 맞죠? 3번 나는 풀잎처럼 바람결에 흔들리는 존재로 우리들이라는 말을 통해 풀잎과의 동질감, 나하고 풀잎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같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으니까 맞죠? 4번 얼굴 마주대고 나직히 웃으며 이야기하는 이는 나가 여린 존재인 풀잎과 교감하는 모습. 이거 아까 선생님 필기해줬죠? 인간과 풀잎의 교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5번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보도록 하죠. 한떨기 영혼은 나가 소멸된 운명을 벗어나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 나가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 이것이 틀린 거고요. 원래 한떨기 영혼의 의미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요거죠.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풀잎에 대한 뭡니까? 외경신. 아까 여기 필기해줬죠? 풀잎이 그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것에 대한 그 외경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5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3번 답지부터 가죠. A에서 화자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며 시상을 열고 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늘을 향해 팔을 길게 내뻗고 있는 모습 맞고요. B에서 화자는 A에서의 나무의 모습을 별빛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려는 것, 맞죠? 별빛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드러낸 몸통에서부터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뭐한다? 정화하겠다라는 거죠. C, 3번 C에서 화자는 나무가 고달픈 삶이나 구질구질한 나날을 당당히 감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담담한 태도로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시련과 고난을 뭐하겠다? 받아들이고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서 다시 알몸이 되겠다. 시련과 고난에 대한 달관한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지요. 4번 C에서 화자는 나무가 몸을 덮는 눈으로부터 따뜻한 위로? 이게 틀렸죠. 왜요? 눈은 뭐라 그랬어요? 눈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시련과 고난이라고 그랬죠. 무슨 시련과 고난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습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4번이 틀렸고 5번 D에서 화자는 멀리서 같이 오는 사람. 누구다? 나무의 처지에 공감하는 존재.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화자. 화자도 나무의 처지를 공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를요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할 때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작품이 나올 때마다 꼭 작품을 정리를 해둬서 그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과 공부할 때 열심히 필기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꼭 다시 한번 문제도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4번 문제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